자, 원자량이라는 거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원자량을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요마랑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질량수와 원자량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볼게. 자, 질량수라는 건 니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공식이 있어요. 뭐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양성자의 수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중성자의 수를 더해주면 우리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니? 질량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원자량이라는 건 공식이 없어. 뭐냐면 자, 누구? 탄소 중에서도 질량수가 얼마인 탄소? 12인 탄소. 질량수가 얼마인 탄소?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정한 거야? 12다 라고 정하고, 얘보다 2배 무거우면 원자량이 얼마? 24. 얘 질량의 반이 나가면 원자량이 얼마? 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어이씨, 그러면 어차피 비슷한 값 아닌가요?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자, 이게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어떤 느낌이냐면 질량하고 무게는 거의 같은 값이지. 지구상에서는 쌤 무게가 63kg야. 질량도 몇 킬로야? 63kg. 무게도 얼마쯤 될까? 63kg쯤 된다고. 둘이 거의 같은 값이야.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원래는. 자, 질량이라는 건 뭐냐면 국제 표준으로 요만한 덩어리 1g짜리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얘랑 질량이 무게가 같은 새끼를 몇 g이라 하자? 1g이다 하고 정해 놓은 거야. 따라서 질량을 측정할 때는 무조건 이런 양팔저울로 측정을 해요. 얘랑 무게가 같은 게 몇 g이야? 1g이야. 오케이? 그럼 지구에서 측정해도 얘는 몇 g이야? 1g이야. 그럼 달나라에 가서 측정해도 얘는 몇 g이야? 1g인 거지. 오케이? 하지만 무게는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지구에서는 질량과 무게가 거의 같은 값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놨지만 달에 가면 둘이 같은 값이 나오니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니?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둘을 같은 값이 나오도록 때문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둘의 결과론적인 숫자가 거의 같은 값을 갖는 것 뿐이야. 실제로는 얘 기준이 12로 정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개념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그게 질량수고요. 원자량은 누구?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잡아서 얘를 12라고 해놓고 얘네들을 비교한 거야. 무슨 차이점인지 대충 아시겠죠? 따라서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 하다 보니 이 원자량이라는 아이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없다? 단위가 없습니다. 원자량에 단위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나오는데 기억, 니은, 디귿 속에다가 탄소의 원자량은 12g이다. 맞아, 틀려? 틀려. 근데 니들도 모르게 당해. 왜? 숫자가 맞았잖아. 그럼 니들 눈엔 숫자가 쫙 떠올리거든. 그럼 그것만 띡 보고선 병신 이건 다 알지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간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아우 그람을 못 봤어요 쌤. 그래 봐야 틀린 거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야. 다 필요 없어 그런 건. 분명히 얘기한다. 자, 따라서 단위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자량뿐만 아니라 분자량을 포함한 모든 화학식량에는 단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각색이야. 실제로 이런 사건은 없었어. 알았지? 자, 옛날 옛적에 아보가드로라는 존나 백수 한량이 있었어요. 겁나 심심한 거지. 맨날 놀렸어요. 집에서 맨날 자고 일어나서 먹고 이것만 하고 살았어, 아보가드로가. 그러던 어느 날 이걸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야, 탄소의 원자량이 11에. 뭐? 12g? 아니 11에. 12g이 아니고 그냥 12라고 하자고 했대. 그럼 12g이 되려면 탄소 원자가 몇 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나도 모르지 해서 아보가드로가 셌어, 그걸. 평생을. 저울 위에다가 탄소 원자를 하나씩 올려.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12g이 될 때까지 계속 올려본 거야. 그랬더니 몇 개가 필요하더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존나 많은 숫자의 탄소 원자가 올라갔더니 진짜 몇 g이 되더라? 12g이 되더라. 자, 아보가드로 수의
의미가 뭐냐면, 자, 니들은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실제 아보가드로 수의 의미는 뭐냐면 원자량에 뭐를 붙이기 위해서? g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야. 뭐에? 원자량에 g을 붙이기 위해서 뭐 한 개수? 필요한 개수. 그걸 뭐라고 하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2야. 그러니까 몇 개가 필요했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필요했어. 근데 만약에 아보가드로 수가 원자량이, 탄소의 원자량이 24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 그럼 24g을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하겠니? 2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보가드로 수는 변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변할 수 있는 거야. 뭐가 바뀌면? 기준이 바뀌면 아보가드로 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퍼펙트한 상수는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수지만 아보가드로 수도 변할 수 있는 거야. 정의가 뭐야? 원자량에 뭐를 붙이기 위해서? g을 붙이기 위해서 뭐 한 개수? 필요한 개수를 우린 뭐라고 하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자. 간단하지? 자, 그래서 원자량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건데, 그렇다면 원자량의 필수는 누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럼 만약에 기준이 바뀌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를 상상하자. 그러기 전에 니들한테 이걸 좀 얘기하자. 외워야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원자량 정도는 뭐 해야 되겠니? 외워야 되겠지? 필수 원자량이야. 근데 원자량은 대략적으로 뭐에다가? 번호에다가 얼마쯤 곱해주면? 2쯤 곱해주면 about 필수 원자량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자량 정도는 뭐 하자? 외우자. 플리즈 부탁. 제발 외우자. 요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지금 뭐 굳이 길게 얘기 안 할게. 됐어? 그래서 필수 원자량 정도는 외웁시다 라는 거 부탁 아닌 부탁 하나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원자량 외워. 지금 여기 써있는 원자량은 다 뭐를 기준으로? 탄소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세팅해 놓은 값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자량 외울 것. 그리고 나서 만약에 원자량이 기준이 변화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변하는 것들을 생각해봐요. 변하는 것들을 보기 전에 불변하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부터 보십시다. 변하지 않는 것들. 첫 번째, 뭐는 절대 안 변해? 실제 질량은 절대 안 변해.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변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뭐야? 상대 질량이잖아. 자, 지금 현재 이 교실 안에서 누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잖아. 뭐 꼬우면 나가든가. 어쨌든 내가 대장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했어. 오늘부터 나의 키를 1로 하다. 1로 하자 라고 정했어. 그럼 내 키가 얼마야? 1이야. 그럼 네 키는 얼마야? 2죠. 네 키는 얼마야? 0.5. 얘 키는 얼마야? 0.2? 뭐 그쯤 되겠지. 그죠? 내 키가 1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들 사이의 비율은 뭐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우리들 사이에 뭐는 정해져 있어? 비율은 정해져 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찬하쌤이 뿅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야! 왜 네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하면서 자기를 기준으로 바꿔버렸어. 찬하쌤 키 크잖아, 그치? 그래서 찬하쌤이 갑자기 기준이 돼버리는 순간 내 키는 얼마가 돼버리니? 1이 돼버리죠. 하지만 내 키가 1이 돼버리는 순간 얘 키는 아까 0.5, 네가 0.5였나? 0.5였다 치자. 얘 키는 0.5였으니까 내가 0.5가 되면 쟤는 얼마가 되겠니? 0.25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긴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원자들 사이의 비율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원자량의 비는 변해? 안 변해? 원자량 사이의 비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개념이 상대 질량이니까. 비율은 절대 변하지 않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요. 자, 밀도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밀도의 공식이 뭐야? 밀도 공식이 뭐야?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죠. 밀도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여기 물이 하나 있어. 물이 컵이 있어. 오케이? 그럼 이 컵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의 부피, 기준이 바뀐다 한들 부피가 갑자기 휙 하고 변하니? 안 변하죠? 그럼 이 컵을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 이 컵에서 측정되는 질량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뭘 기준이 바뀌거나 말거나 부피라든가 밀도라든가, 부피라든가 질량이라든가 밀도라는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따라서 무슨 짓을 해도 상태가 고체든 액체든 기체이든 상관없어. 밀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오케이? 얘네들은 변하는 값이다, 변하지 않는 값이다? 변하지 않는 값들이야. 하지만 당연히 변하는 것들도 있겠지. 어떤 애들이 변하느냐? 첫 번째, 당연히 원자량 변하겠죠. 당연히 분자량도 변하겠죠. 당연히 화학식량 종류들이 다 변하겠지. 다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두 번째, 얘기했죠. 아보가드로 수 변해 안 변해? 변해. 아보가드로 수 변해 안 변해? 변해. 근데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생각해보자. 자, 원자량이 2배가 12가 2가 됐어. 그럼 12일 때 6개 필요했잖아. 그럼 24일 때 몇 개가 필요하겠니? 12개가 필요하겠지? 그럼 원자량이 2배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원자량이 2배가 됐어. 그럼 아보가드로 수도 몇 배가 필요할까? 2배가 필요한 거야. 그래 봤자 산수야. 잘 생각해. 자, 원자량이 1.008배가 됐어. 그럼 아보가드로 수도 몇 배가 되겠니? 1.008배가 되는 거야. 원자량이 18분의 12배가 됐어.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도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18분의 12가 되는 거야. 같은 비율로 변합니다. 어떤 비율로 변한다고요? 같은 비율로 변합니다. 원자량이 점프하는 만큼 아보가드로 수도 점프해요. 늘면 같이 늘고 줄면 같이 줄어. 그 다음에 세 번째, 1몰의 부피. 뭐가 변한다고? 1몰의 부피. 요게 변해요. 자, 이게 왜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잠깐만 봅시다. 뭐가 나오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냐면, 자, 이렇게 통이 있어요. 이렇게 통이 있는데 만약에 온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부피가 같다면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뭐는 입자수는 같다. 이게 누구의 법칙이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소, 여기에 이산화탄소, 여기에 질소가 들어있다 쳐보자. 근데 온도, 압력, 부피가 같아. 근데 수소는 니들도 알다시피 쬐깐한 새끼라고 생각을 하잖아. 1번이니까. 그죠? 자,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쌩까도 된다는 얘기야. 수소가 여기에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 쬐깐한 새끼가 3개가 들어있어. 그럼 이산화탄소는 등치가 얘보다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 3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질소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들어있어야 되겠니? 똑같이 3개가 들어있어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질소도 3개가.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 분자의 입자수는 어떻다? 같다. 단 누구일 때만 통하는 얘기다? 기체일 때만 통하는 얘기야.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이게. 그럼 이걸 역으로 좀만 생각해보자. 그럼 입자수가 같으면 뭐도 같은 거야? 부피도 같은 거야. 그럼 입자수가 2배가 되면 부피도 몇 배가 될까? 2배가 되겠지. 입자수가 3배가 되면 부피도 몇 배가 될까? 3배가 되겠지. 근데 아까 저기서 얘기했죠. 뭐의 부피가 변했니? 1몰의 부피가 변했잖아. 1몰의 개수가 변했잖아. 아보가드로 수가 1몰의 숫자잖아. 그럼 입자수가 변하면 당연히 1몰의 부피도 같이 변하겠지. 이해되니? 같은 가는 거야 이것도. 아보가드로 수 2배가 돼요. 그럼 입자수가 2배가 되거나 1몰의 입자수가. 그럼 1몰의 입자수가 2배가 됐으니까 1몰의 부피도 몇 배가 되겠니? 2배가 되겠지. 됐어? 따라서
원자량의 기준이 변하면 얘들도 같이 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이 변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진짜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헷갈리게 나와.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량을 잠깐 볼 건데 자, 분자량이란 뭐를 갖다가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분자량이 뭐야? 원자량 합치면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물의 분자량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H2.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 1짜리가 몇 개? 2개.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니? 16. 16짜리가 하나. 그래서 이거 분자량 얼마? C8.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니들이 힘들어하진 않을 거야. 물론 가끔 산수 미스가 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분자량 역시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실수록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안에 있는 애들 좀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 패죽여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분자량,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하는 분자량. 쌤이 빨간색으로 쳐줄게. 자, 첫 번째 누구? 수소, 그 다음에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여기까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우고 계세요. 니들이 그 이유는 더 잘 알 겁니다.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되게 자주 하죠. 쌤, 책에 보면요, 분자량, 단 이 새끼들의 원자량은 얼마이다 라고 써져 있던데요. 그거 보지 말고 풀어, 그냥. 알았죠? 원자량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 탄산소의 분자량을 4이다 라고 했다면 4로 계산해야 되겠지. 근데 니들이 알고 있는 원자량이 쭉 나와 있잖아. 그럼 굳이 계산하지 말고 원래 아는 대로 풀으시란 얘기야. 따라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글뱅이 친 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것들?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알아두면 편리한 분자량이라고 써놨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 그게 원칙이야.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알아두면 어떤 고마운 점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28짜리가 지금 여기 나란히 써놨지. 내가 일부러 몇 개가 나와 있니? 28짜리가 3개가 나와 있죠. 28짜리 몇 개 나와 있어요? 3개가 나와 있지. 이거 몇의 배수니? 7의 배수죠. 몇의 배수라고? 7의 배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 A2B4 7g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대. 그러면 원래 정석은 풀어야 되겠지. 하지만 계산이 꼬여가지고 못 풀겠어. 혹은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되겠어. 라는 상황이 된다면 A2B4인데 7의 배수야. 그럼 누굴까? C2H4야. AB의 원자량의 비를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12대 1이야. 계산하지 말아도 돼. 근데 이렇게 미리 가버리면 안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찍을 때 찍더라도 논리적으로 찍으란 얘기야. 7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혹은 4의 배수로 나왔어. 그럼 누구겠니? 16. 그죠? 오케이? 16. 아니면 또 누구 있습니까? 4의 배수. 4의 배수 누구 있어요? 20도 있을 수는 있는데 20이 없지, 그치? 16, 그 다음에 누구? 32짜리가 많아. 32.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64. 보이니? 만약에 누군가 4g을 가지고 어쩌고 했대. 누군가 4g을 가지고 어쩌고 얘기를 했대.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인 거야. 특히 탄화수소 연소 분석에서 CH 화합물 8g을 어쩌고 했대. 그럼 못 풀겠으면 누구야? CH4야. 근데 CH5 화합물 8g을 가지고 어쩌고 했대. 그러면 누굴까? CH3의 OH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숫자가 어떻게 내겠니? 깔끔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럼 용의자가 뚱뚱뚱뚱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갈까? 해볼까? 자, AB 3.5g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대? 그럼 이게 누굴까? 3.5니까 누구의 배수 찾아? 7의 배수 찾아. 7의 배수 중에 하나 구조인 새끼. 누구 보이니? 일산화탄소 보이죠. 그럼 여기서 A, B의 원자량의 비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아, 일산화탄소니까 얘를 NO라고 놓고 생각하고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어디까지나 이거는 야매의 참고입니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가 아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겠을 때 혹은 계산을 하다 막혀서 짜증날 때 나름 논리적인 찍는 방법이다. 왜? 내는 놈들이 숫자를 아무렇게나 내지는 않았을 테니까. 됐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분자량이야. 몰라도 계산은 할 수 있는 거다. 이해되시겠죠?